가지고 2주 준비해서 한 과목 빼고 다 합격했습니다. 그 한 과목도 자기가 자신 있다며 보지도 않고 들어가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가 결과 발표 후 후회하더라고요. 좀 보고 갈 걸 하면서 말이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설교입니다. 설교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게 있죠. 학번, 죄송합니다. 이게 학번이 아니라 수험번호겠죠. 수험번호, 이름.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 봤는데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쓰고 꼭 수험번호하고 이름 안 쓰시는 분들이 꼭 나타나요. 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유격 훈련을 가면 꼭 뒷자리수 붙이지 말라고 뒷구령 붙이지 말라는 하는데 꼭 붙이는 애들이 있듯이 이 수험번호 이름 꼭 놓치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은 꼭 있어요. 참 신기하죠. 뭐 어쨌든 이거 꼭 써주시고 그다음에 주제하고 본문이 이렇게 쭉 써져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2019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빨리 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써 왔는데요. 먼저 이런 시험지를 받게 되면 일단 학번하고 이름을 쓰시고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30cm 자를 가지고 준비해 가세요. 그래서 1.5에서 2cm 정도에다가 샤프심으로 이렇게 살짝 그림을 그리세요. 이건 나중에 지울 겁니다. 연필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5에서 2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살짝 그림을 긋습니다. 여기까지가 글씨가 끝날 방향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뒤를 시험 문제를 넘기시면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밑에 공란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왜 공란이 있는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1.5에서 2cm 정도 띄워서 그림을 그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이 칸은 지금 약간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프린터를 했는데 약간 작게 나온 건데 실제 시험지는 아마 요 칸이 요 한 줄 한 줄 칸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요 공란은 왜 공란이 있냐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요렇게 여기다가 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심사관님들이 이렇게 읽고 이렇게 뒤집어서 읽고 이제 그 다음 것도 읽고 이렇게 해서 밑에 공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샤프심으로 줄을 쳤죠. 그러면은 본문이 여기서 끝난다고 여기서 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문이 끝입니다. 그러면은 한 줄을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론을 쓰게 됩니다. 이건 써주셔야 됩니다. 서론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서론이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론자 끝나는 데서부터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는 여기서부터 글자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을 6줄 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을 썼어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야 내가 써가면서 내가 이제 마칠 부분이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5번째 줄 쓸 때 이제 마무리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줄을 또 띱니다. 여기서 빈칸으로 공란으로 띱니다. 그리고 본론을 쓰시고 그다음에 첫째 3대지로 설교는 무조건 3대지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첫째 뭐뭐입니다. 이렇게 또 쓰죠. 그리고 이제 관주가 들어가는데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다 첫째 여기서는 저는 7줄을 썼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7줄. 그리고 한 줄을 띄고 공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둘째 안나 둘째부터 안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한 줄 띄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넷까지 했죠. 뭐 여기 뛰시는 분들 있고 안 뛰시는 분들 있는데 저 안 뛰었어요.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한 줄 뛰고 공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결론은 여섯 줄. 이렇게 폼을 작성을 해 놓으셔야 제가 처음부터 써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쓰고 있구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고 나왔다. 제목이겠죠. 사랑이라고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본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본문 가운데에서 3대지를 뽑아내야 돼요. 뭐 처음과 중간과 뭐 끝 부분쯤에 이렇게 사랑은 뭔것이다, 사랑은 뭔것이다, 사랑은 뭔것이다,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1, 2, 3대지를 맨 처음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순발력이에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해 가셔야 됩니다. 순발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40분 주어지는데 설교는 1교시 때 들어오죠. 그러면은 수험표를 나눠주고 시험지를 나눠주고 답안지를 나눠주고 하면 벌써 한 교실에 100명 이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10분, 15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 감안해서 그 감독관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땡 하면은 시험 시작하면은 시험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10분 정도 최소한 5분까지 5분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시험 볼 때는 120명 들어왔었는데 15분 정도를 까먹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 바빴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반들은 뭐 한 20명 있는 반들은 아주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설교나 논술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 특히 40분이 주어집니다. 그 40분 동안 정말 스타트 하면은 바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나 제목을 딱 보고 요 본문에서 바로 3대지를 발췌해내야 돼요. 그래갖고 연습 종이를 따로 하나 주거든요. A4 연습 종이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를 써놓으세요. 써놓고 제목을 정해놓고 나는 첫째는 뭐를 할 것이다, 둘째는 뭐를 할 것이다, 셋째는 뭐를 할 것이다,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거기에 맞춰서 서론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론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뭐 저쪽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뭐 정말 쓸 게 없다. 그럼 뭐 그냥 우리가 보통 설교하듯이 어린이 설교도 했을 거고 여러분들 뭐 작년 설교도 한번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설교하시는 분들 뭐 정말 막 생각이 안 날 때는 빨리 일단 쓰는 게 중요하니까 뭐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뭐 매우 덥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비가 옵니다라든지 뭐 안 좋은 날씨면 뭐 황사가 많이 낍니다. 뭐 요즘에 뭐 이런 말들을 써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안 됩니다. 결론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써야 되는데 설교는 설교 쓰는 방식은 뭐뭇입니다. 뭐뭇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뭐뭇이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존칭어를 써가면서 설교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는 본론 첫째가 있죠. 본론 첫째가 있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 뭐 주제 사랑은 뭐뭇입니다 하고 여기서 마침표를 끊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 시작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관주를 하나씩 넣어 주셔야 돼요. 이 관주 넣는 방법은 나중에 하여튼 다음 편에 성경고사 시험 팁을 알려드릴 때 그때 요거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주를 써야 되는데 인용 구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따옴표를 꼭 해주셔야 돼요. 따옴표를. 그래야 시험 강독관이 이 사람이 관주를 썼구나, 인용 구조를 썼구나, 만약
아는 후보생이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장절까지 다 써도 좋고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이걸 뭐 안 쓰셔도 됩니다. 막 굳이 막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쓰려고 막 엉뚱한 거 썼다가는 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 생각나시면 쓰시면 되고 하여튼 그런데 관주는 꼭 들어가 주셔야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끊고 그러면 그 다음 줄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끊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문장을 쭉 연결해 나가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믿음은 뭐 이렇게 나가면 약간 어색하죠. 더 어색한 것은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가면 더 어색하죠. 여기서 한 단어가 끝나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 단어가 끝나는 방향으로 여기서 가면서 글자 조절을 해 가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는 지금 요 정도 프린터 된 것처럼 요 칸에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의 수준으로 맞게끔 크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많이 쓰거나 많은 내용을 쓰기보다도 깔끔하게 글자를 잘 써서 이 시험 채점관의 눈에 확 잘 띄게 편안하게 잘 읽을 수 있게 쓰는 것이 바로 꿀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막 글 잘 쓴다고 막 갈겨 써가지고 막 서론도 이만큼 쓰고 본론도 뒤에 넘겨갖고 꽉꽉 채우고 한다고 해서 붙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읽기 불편하기 때문에 감독관님들이 그런 것은 딱 옆으로 제껴 놓는 수가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여섯 줄, 일곱 줄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해 가시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감독관님들이 읽기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겼죠.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이제 이거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제는 뭐 이러하고 주제에 대해서 첫째, 둘째 썼죠. 우리가 첫째, 둘째 뭐 이렇게 썼잖아요. 첫째, 둘째를 쭉 나열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아까 사랑이 주제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맞추면 돼요. 여기까지 딱. 이거는 결론은 조금 더 넘어가도 되고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라고 썼어요. 이런 거 왜 썼냐면 총회에서 금지된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아직도 실수하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총회에서 금지하는 말이에요.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총회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것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치면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폼으로 이러한 양식으로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꿀팁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글씨를 잘 써라. 잘 써야 돼요. 이쁘게 글씨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폼에 맞춰서 써라. 6줄, 7줄. 조금 내가 문장 실력이 딸리신다. 5줄, 6줄. 그 다음에 5줄, 이런 식으로 딱 자기 폼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제목에서 벗어나지 마라. 사랑이 제목인데, 기쁨이고 평강이고 막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주제를 따라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요 제목을 따라서 쭉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 자, 첫째, 둘째, 세 번째 3대지 설교 때 꼭 관주를 달아라. 요것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마지막 꿀팁. 잘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추천
눌러주세요.